안녕하세요. 키위 에듀TV의 토니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 방송인이 아닌 관계로 그냥 이야기 주고받듯이 편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본도 들고 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즐거운 소식 하나 먼저 전해드릴 것인데요. 뉴질랜드는 이제 마스크 착용이 완전히 해제되었고요. 예, 그리고 9월 26일 이후로는 백신 접종 확인서 혹은 PCR이나 RAT 테스트 없이도 입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우리 유학생들 입국할 수 있겠고요. 그러므로 많은 학생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부모 동반 없이 학생들이 홀로 조기 유학을 떠나왔을 때 관리형 조기 유학 프로그램이란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의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학업과 학교 생활, 홈스테이 생활을 관리하고요. 또 대학교 입시까지 그 진로 상담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쉽죠. 그렇지만 관리라는 말이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를 관리라고 말하는 것인지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관리형 조기 유학 프로그램이라면 담당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이 바로 방과 후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관리형 조기 유학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바로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운영하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수업 없이 관리형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수업을 진행해야만 아이들이 학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때그때 캐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생활관리도 매일같이 우리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외나 1박 2일 트립이나 또 어떤 방학 프로그램 같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조기 유학에서 오는 시름들을 우리가 함께 털어내면서 유대감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관리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수업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학교 과제와 또 다가오는 시험 대비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리딩이나 문법 같은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함으로써 아이들이 조금 더 빠르게 현지 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리자 역할은 바로 소통입니다. 이게 참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요. 홈스테이와의 소통, 또 학교와의 소통, 이런 소통의 실패가 가져오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력이 짧은 그런 홈스테이 경우에 저희가 어떠한 그 연락을 가장 많이 받냐면요. 우리 학생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지 아니면 어떤 불만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 재미난 것은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불만이 없이 지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홈스테이 분들은 이와 같은 고민에 빠졌던 것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를 잘 하지 않고 굿모닝 인사할 수 있는데 인사를 하지 않고 저녁에도 별로 얘기 없이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는 어색하고 또 영어가 좀 아직 서툴고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아이들은 현지 아이들에 비해서 어른들과 대화하고 어른들과 친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른들 좀 어려워하는 것이죠. 뉴질랜드 문화가 사실 어른들을 향한 리스펙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히려 어른들하고 되게 쉽게 대화를 나누고 지내다 보니까 어른들을 좀 리스펙하는 그런 예절을 오히려 가르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인사도 없이 방에 들어가 버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에게
리스펙을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동시에 어른들과 친근감 있게 다가가지도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내에 내 보호 아래 있는 한 아이가 저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상당한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뉴질랜드 문화 스타일의 어른들을 리스펙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죠. 자,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아이들이 외출을 했다가 좀 늦게 귀가를 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 자, 귀가 시간을 그 홈스테이 어른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저녁을 밖에서 먹을지 여부를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5사람을 예상했다가 뭐 4명이 오거나 혹은 6명이 오더라도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더 푸고 덜 푸면 될 문제이지만, 뉴질랜드 사람들은 매번 인원수에 맞는 정량의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먹고 오게 될 경우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 한국 아이들이 여러 번 수차례 이야기를 해주어도 어떤 그런 문화적 차이가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자꾸 까먹곤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홈스테이 분들이, 홈스테이 엄마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양쪽의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미리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가, 어떤 갈등이 시작이 됐을 때 빠르게 개입을 해서 빠르게 그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이 관리자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소통은 더욱 중요하겠죠. 아직 언어가 부족한 아이들은 자신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제가 어려울 때 현지 아이들은 그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제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잘 끌어내기도 하고, 심지어 과제 제출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영어가 익숙했더라면 좀 가져올 수 있었던 어떤 유두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 과목제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본인이 어떤 대학에 어떤 전공을 할지를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면 과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중간에 또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학기 중이라도 과목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선생님들하고 좀 활발하게 소통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담당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일일이 다 챙겨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특별히 더욱더 관리자들이 개입을 해서 우리 학생이 가고자 하는 대학과 전공에 맞는 과목을 잘 공부하고 있을 수 있도록 세팅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해주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독립심이 생기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셋째로는요, 제가 셋째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이 진학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직접 아이들과 고민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관리자들이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또 먼저 공부했던 그 선배들의 어떤 파스웨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대학 설명회 혹은 또 각 학교마다 상주하는 커리어 어드바이저들과의 어떤 미팅을 주선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 진학 시스템이 한국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을 이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준비 없이 대학 진학에 놓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리자 역할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넷째로는 아이들의 발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뉴질랜드는 한국과 많이 달라서 교통도 불편할 뿐더러 또 주택가와 상가가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마트를 한번 가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특히나 한국 마트나 한인 미용실을 찾아가는 일은 사실은 매우 어렵죠. 그래서 관리자들이 장을 받아주거나 아니면 관리자의 차량으로 함께 동행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발휘되어 줘야 되는 경우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준비물을 구입해야 하거나, 전자기기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겨야 한다거나, 하다못해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일까지도 관리자들이 함께 동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아이들이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아노 레슨을 받거나 아니면 야구 클럽, 골프 레슨 이런 것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을 항상 픽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간단한 노선인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또 아이들의 동선과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귀가 시간 이런 것들을 항상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한국에 계시는 그 부모님들, 노심초사하고 계신 그 마음을 저희가 조금 그 짐을 덜어드려야 되는 역할 또한 관리자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은 참 잘 지내고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매일같이 그 수업 내용이나 생활상을 글로 올리고,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을 자주 올려서 부모님들께서도 이 웹상으로나마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리자들이 우리 각 학생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과 통화를 하게 되었을 때 잘 아이들의 상태와 어떤 상황을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때 부모님들께서 마음이 놓이고 안심을 하시죠. 또 무엇보다 학생을 위한 계획이 바르게 서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계획한 목표를 끝까지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응원하고 고무시키는 일입니다. 유학생활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아이들이 때로는 한국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고 한국 친구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귀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어떤 부모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고요.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왔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선생님들이 나타나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아이들이 앞으로 걷게 될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면서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아이들의 꿈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어떤 페이스메이커의 역할, 그것이 참 관리자의 역할 중에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리형 조기 유학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관리자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 또 바른 프로그램을 잘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 보았는데요.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떠들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앞으로도
이제 실력이 나아지겠죠? 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이 있거든요. 필요한 얘기를 간략하게 또 듣기 쉽게 잘 정리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필요한 정보가 계속해서 업로드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키위에듀TV 토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